알루미늄 도시락 기억하시나요? 뚜껑을 열면 퍼지던 하얀 김,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정성. 난로 위에서 따끈하게 데워진 그 도시락의 온기가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양은 도시락이라고도 불렀지요. 반짝반짝 빛나던 그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서 책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던 아침.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소중한 추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970년대 학교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떼지어 등교하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1970년대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셨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에 잠이 깨면 밥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락을 책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복 입는 것부터가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남학생은 검은색 교복에 하얀 와이셔츠, 여학생은 검은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교복 깃에는 학년을 나타내는 배지를 달았습니다. 1학년은 빨간색, 2학년은 파란색, 3학년은 노란색. 그 배지 하나로 선배인지 후배인지 알 수 있었죠. 교복에 구김이 가면 안 됐어요. 어머니가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주신 교복을 입으면 괜히 자세가 반듯해졌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깃을 바로잡고 거울 앞에서 한번 점검하고 나서야 집을 나섰죠.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국어, 수학, 자연, 사회, 도덕 교과서의 공책까지. 거기에 도시락과 물통까지 넣으면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어깨끈이 어깨에 파고들어서 빨갛게 자국이 남곤 했어요. 가방끈을 늘려서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매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러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책가방은 대부분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학교 이름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죠. 가방 안에는 교과서와 공책 외에도 온갖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몰래 숨겨둔 만화책, 친구와 주고받을 편지, 간식으로 먹을 과자 몇 개.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는 것들이었죠.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참 멀었습니다. 30분, 40분씩 걸어서 등교하는 게 당연했어요. 버스를 타는 건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었죠. 걸으면서 친구를 만나면 합류하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 합류하고 학교에 도착할 때쯤이면 대여섯 명이 떼를 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등굣길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 본 텔레비전 이야기,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좋아하는 친구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깔깔대며 웃다가 학교에 도착하면 입이 아플 정도였어요. 골목을 지나고 논두렁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면 저 멀리 학교가 보였습니다. 교문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이 보이면 걸음이 빨라졌죠. 지각 단속을 하시는 거였어요. 늦으면 운동장에 서서 벌을 서야 했으니까요. 기억하시나요? 교문 앞에 서 계시던 선도부 선생님을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을 하셨죠. 머리가 기준보다 길면 바로 잘라야 했고 치마가 짧으면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남학생은 스포츠 머리가 기본이었고 귀를 덮으면 안 됐어요. 자로 재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면 운동장이 펼쳐졌습니다. 흙바닥 운동장이었지요. 비가 오면 질퍽해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래도 그 운동장은 우리들의 놀이터였어요. 학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운동장 조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반별로 줄을 맞춰 섰죠. 차렷, 열중쉬어. 체육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앞사람 머리 보고 줄 맞춰. 이런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오시면 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비슷비슷한 말씀이 이어졌어요.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친구가 쓰러지는 일도 종종 있었죠. 더위를 먹거나 빈속에 오래 서 있어서 그랬습니다. 조회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가 저려왔어요. 한 발씩 번갈아 들며 버텼죠. 옆 친구와 눈빛으로 힘들다는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끝나면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애국조회라고 불렀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렀지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 지금도 기억하시지요? 조회가 끝나면 교실로 올라갔습니다. 우르르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학교 건물에 울려 퍼졌어요.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교실은 어땠을까요? 나무 책상과 나무 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름 모를 선배들이 남긴 낙서가 가득했죠. 날카로운 것으로 파서 새긴 글씨들, 볼펜으로 끼적인 그림들. 좋아하는 여자아이 이름을 몰래 새겨놓은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교과서, 공책은 물론이고 먹다 만 사탕, 주워온 구슬, 접어둔 딱지까지. 선생님 몰래 숨겨둔 보물창고 같았죠. 가끔 서랍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때면 긴장이 됐습니다. 한 교실에 70명, 80명이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지요.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옆 친구와 팔꿈치가 부딪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나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책상 사이를 비집고 나가야 했죠. 칠판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진짜 검은 칠판에 하얀 분필로 글씨를 썼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시면 분필 가루가 뿌옇게 날렸습니다. 칠판 지우개로 지우면 더 많은 가루가 일어났죠. 그래서 칠판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늘 분필 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칠판 청소 당번은 쉬는 시간마다 칠판 지우개를 창밖에 내다 털어야 했어요. 탁탁탁 지우개를 벽에 두드리면 하얀 가루가 날려갔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재채기를 하던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옷에 분필 가루가 묻으면 손으로 탁탁 털어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느라 공책에 열심히 썼어요. 볼펜이 아니라 연필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 연필이 뭉툭해지면 칼로 깎아야 했습니다. 연필 깎기가 있는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칼로 직접 깎았어요. 연필 깎는 솜씨가 좋은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교실에 난로가 들어왔습니다. 조개 탄 난로였어요. 조개처럼 생긴 갈탄을 태워서 불을 피웠죠. 아침 일찍 온 당번이 난로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석탄을 넣고 종이를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불이 잘 안 붙으면 입으로 후후 불어가며 살려야 했어요. 난로에서 나는 연기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석탄 타는 냄새가 교실에 퍼지면 겨울이 왔구나 실감했습니다. 연통으로 연기가 빠져나갔지만 가끔 바람이 불면 연기가 역류해서 교실이 뿌옇게 되기도 했죠. 난로 주변은 특등석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로 가까이 앉은 아이들은 따뜻했지만 창가에 앉은 아이들은 외풍에 떨어야 했죠. 그래서 자리 바꾸는 날이면 난로 옆자리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난로 바로 옆에 앉으면 너무 더워서 문제였고 너무 멀면 추웠어요. 난로 위에는 양철 대야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 안에 물을 담아두면 증발하면서 건조한 교실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었죠.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렇습니다. 도시락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았던 것을 2층, 3층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밑에 깔린 도시락은 너무 뜨거워지고 위에 올린 도시락은 덜 데워지고 자기 도시락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너무 오래 올려져 있으면 밥이 눌었어요. 누룽지가 된 도시락밥, 그것도 나름의 별미였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밥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났죠. 일부러 눌게 놔두는 친구도 있었어요. 난로 옆에서 장갑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젖은 장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양말을 말리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러면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났어요. 야, 누구야 양말 말리는 거? 이런 소리가 들리면 범인이 얼른 양말을 치웠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었죠.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거나 종아리를 맞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시험을 못 보면 떠들면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출석부로 머리를 맞기도 했어요. 딱 소리가 교실에 울리면 모두가 조용해졌죠. 회초리는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고 자로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내밀고 맞을 때는 손이 얼얼했어요. 엎드려 뻗쳐라는 기합도 있었어요. 팔을 쭉 펴고 엎드려서 버티는 거죠. 1분, 2분 지나면 팔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먼저 쓰러지면 왠지 이기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오래 버티면 선생님이 그래, 일어나라 하셨죠. 오리 걸음도 있었죠. 양손을 귀에 대고 쪼그려 앉아서 오리처럼 걷는 벌.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벌을 받으면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다음 날까지 절뚝거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체벌이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맞으면서 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선생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실 청소 당번도 있었습니다. 청소 시간이 되면 책상을 뒤로 밀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죠. 걸레를 짜서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분단별로 구역을 나눠서 청소했는데 어떤 분단은 열심히 하고 어떤 분단은 대충 하고 그러다 선생님한테 걸리면 다시 청소해야 했습니다. 복도에 물을 뿌리고 대걸레로 밀던 기억. 물이 너무 많으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아이도 있었어요. 일부러 물을 많이 뿌려서 미끄럼을 타는 장난꾸러기도 있었죠. 청소가 끝나면 책상을 다시 앞으로 끌어오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했습니다. 청소 검사를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네 번째 교시가 끝나고 점심종이 울리면 교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책상 위로 도시락이 올라오고 뚜껑을 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딸그락딸그락 알루미늄 도시락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죠. 알루미늄 도시락, 양은 도시락이라고도 불렀죠.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난로 위에서 데워진 밥이 따끈했어요. 그 위에 어머니가 정성껏 얹어주신 반찬들. 도시락 뚜껑을 열 때의 그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도시락 반찬으로 뭘 싸오셨나요? 계란말이, 김, 멸치볶음, 콩자반, 깍두기. 집집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특별히 싸주신 불고기나 제육볶음이 있으면 그날은 왕이 된 기분이었죠. 소시지 반찬이 있는 날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밥 위에 김가루를 뿌려주신 날도 있었어요. 참기름에 버무린 김가루가 밥 위에 뿌려져 있으면 비빔밥처럼 섞어 먹었죠. 간장 종지에 밥을 찍어 먹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밥만 있으면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반찬 바꿔 먹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 도시락을 기웃거리며 저거 맛있겠다. 하나만 줘. 이러면서 반찬을 나눠 먹었죠. 계란말이 하나 주면 멸치볶음 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친구 도시락에 넣어주고 친구도 내 도시락에 반찬을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원래 내 도시락에 있던 반찬보다 다른 반찬이 더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도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나가셔서 그런 친구에게는 밥을 조금씩 덜어줬습니다. 반찬도 나눠주고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친구가 배고픈데 나만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야, 너 오늘도 도시락 없어? 엄마가 일찍 나가셔서. 그러면 여기 내 거 좀 먹어.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받는 친구도 고맙다고 했고 주는 친구도 당연하다고 했죠. 급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학교처럼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각자 도시락을 싸와야 했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이 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집에서 온 여러 가지 반찬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지금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면 뚜껑을 덮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빈 도시락은 아침보다 가벼웠죠.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설거지를 해서 다음 날 다시 싸주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매점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요? 매점에서 파는 간식들, 그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용돈 10원, 20원 쥐고 매점에 가면 온갖 간식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매점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죠. 쫀득이 10원. 달콤하고 쫄깃한 엿과자였죠. 이빨에 달라붙어서 떼어내기 힘들었지만 그 맛이 좋아서 자꾸 사 먹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먹다가 걸리면 혼났어요. 아폴로 10원. 딸기맛 초콜릿 과자였어요. 빨간 딸기 모양이 예뻐서 여자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달고나 20원. 설탕을 녹여서 만든 과자. 그 안에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이 있으면 하나 더 주는 뽑기도 있었습니다. 별을 뽑으려고 살살 하차가며 먹던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바늘로 조심조심 테두리를 판에다가 부러뜨리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불량식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건강에 좋지 않았을 그 과자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선생님 몰래 숨겨서 먹고 혀가 빨갛게 물들어서 들키기도 했죠. 날씨가 좋으면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밥알이 날아가기도 하고 개미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교실에서 먹는 것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하늘을 보며 밥을 먹는 그 기분 참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쉬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곧 놀이 시간이었죠. 운동장은 놀이의 천국이었습니다. 종이 울리면 우르르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어요. 딱지치기를 기억하시나요? 종이를 접어 만든 딱지로 상대방의 딱지를 뒤집는 놀이. 세게 내리쳐서 바람을 일으키면 상대 딱지가 뒤집혔죠.
동네에서 딱지 잘 치는 아이는 영웅이었습니다. 두꺼운 딱지, 무거운 딱지를 갖고 있으면 이기기 쉬웠어요. 딱지를 사려면 문방구에 가야 했습니다. 그림 딱지 한 묶음에 10원. 군인 계급장이 그려진 딱지,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딱지, 더 높은 계급이 그려진 딱지를 갖고 있으면 자랑이었죠. 별이 많은 장군 딱지는 귀했습니다. 딱지를 접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어요. 네모 딱지, 세모 딱지, 두껍게 접은 딱지. 자기만의 비법으로 딱지를 접어서 경쟁력을 높였죠. 딱지를 칠 때 손목 스냅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했습니다. 구슬치기도 있었습니다. 유리구슬, 쇠구슬, 먹구슬. 구슬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구슬 하나에 5원, 10원. 예쁜 무늬가 들어간 구슬은 더 비쌌죠. 투명한 구슬 안에 색색의 무늬가 들어간 건 보물이었습니다. 땅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구슬을 넣는 게 목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구슬을 튕겨서 상대방 구슬을 맞추면 그 구슬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구슬을 많이 딴 아이는 주머니가 불룩했죠. 구슬 부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구슬치기 하다가 바지 무릎이 닳아서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준하느라 바지가 더러워지고 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구슬치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를 했어요. 고무줄을 발목에 걸고 두 명이 마주 서면 나머지가 그 고무줄을 넘으며 놀았죠.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어깨, 머리. 점점 높아지는 고무줄을 뛰어넘는 게 실력이었습니다. 고무줄 노래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리듬에 맞춰 뛰었죠. 고무줄이 다리에 걸리면 아웃. 다음 사람에게 순서가 넘어갔습니다. 사방치기도 기억나시죠? 땅에 네모칸을 그리고 돌을 던져서 한 칸씩 밟아가는 놀이. 깨금 발로 뛰면서 돌을 차내야 했어요. 금을 밟으면 아웃. 돌이 금 위에 떨어져도 아웃. 끝까지 가서 돌아오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차지한 땅에는 X 표시를 했죠. 공기놀이도 여학생들에게 인기였어요. 작은 돌 5개를 갖고 노는 놀이죠. 하나를 던져 올리고 그 사이에 바닥에 돌을 집어야 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점점 많이 집어야 하니까 어려워졌어요. 손재주가 좋은 친구는 금방금방 해냈습니다. 남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공 하나면 20명이 뛰어놀 수 있었죠. 운동장 한쪽에 돌로 골대를 만들고 편을 갈라서 경기를 했습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우르르 공을 따라 달리는 게 전부였어요. 규칙 같은 건 대충이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공이 없으면 신발 주머니로 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내화를 넣어 다니는 그 주머니 말이에요. 찬다고 찼는데 잘 안 날아가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놀았어요. 말타기도 있었죠. 한 편이 말이 되고 다른 편이 올라타는 놀이. 말이 된 아이들은 허리를 굽히고 줄을 서고 올라타는 아이들은 달려와서 뛰어 올랐어요. 무거운 아이가 올라타면 말이 주저앉았죠. 말이 쓰러지면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비석치기라는 놀이도 있었습니다. 납작한 돌을 세워두고 멀리서 돌을 던져 맞추는 놀이. 맞추면 상대 비석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쓰러진 비석은 내 것이 됐죠. 명중률이 좋은 친구가 인기였습니다. 자치기도 했어요.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쳐서 멀리 날리는 놀이. 날아간 거리만큼 점수를 얻었지요. 막대기가 휙 날아가는 걸 보면 짜릿했습니다. 다만 막대기에 맞으면 아팠어요.
이 모든 놀이에 필요한 건 친구들과 빈 공터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장난감이나 게임기가 필요 없었어요. 돌멩이 몇 개, 종이 몇 장이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의 행복이었죠. 수업이 끝나면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교실 청소,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 분단별로 구역을 나눠서 청소했죠.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청소하기 싫어서 슬슬 빠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다 걸리면 혼자 다시 청소해야 했죠. 청소가 끝나면 드디어 학교.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서면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죠. 학교 길은 등교길보다 더 느긋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잡기도 하고 개울에서 물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문방구에 들러 딱지를 구경하고 구멍가게에서 아이스 깨끼를 사 먹기도 했죠. 아이스 깨끼 하나에 5원, 10원이었어요. 비닐봉지에 든 색색의 얼음과자.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것들이 있었죠. 빨아먹으면 입술이 그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누구 입술이 더 빨간지 비교하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가방을 던져두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질 때까지 놀다가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먹어라.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놀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면 하나둘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또 놀자. 그래, 내일 봐.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다음 날이면 또 만나서 똑같이 놀았습니다. 1970년대 학교 생활. 콩나물 교실에 70명씩 앉아 공부하던 그 시절. 난로에 도시락을 데워 먹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그때. 지금 학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급식이 나오고 에어컨이 있고 스마트보드가 있죠. 한 반에 20명이 채 안 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체벌은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편리해진 건 맞습니다. 더 좋아진 것도 많죠. 하지만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의 설렘, 난로 옆에서 손을 녹이던 따뜻함, 친구들과 딱지치며 놀던 즐거움. 그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짝꿍의 이름을. 옆자리에 앉아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그 친구. 함께 숙제 안 해서 혼나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추억을 만들고 인생을 배우는 곳이었죠. 선생님의 회초리도 어머니의 도시락도 친구들과의 놀이도 모두가 우리를 키워준 자양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학창시절 생각이 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그 시절 추억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1970년대 재래시장 풍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 좌판에 늘어놓은 채소와 생선들,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 어머니 손잡고 따라가던 시장, 기억하시나요? 5일장이 열리던 날의 설렘, 시장 국수 한 그릇의 맛, 엿장수 가위 소리. 그 모든 추억을 다음 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편 1970년대 재래시장 풍경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